독부 내년에 그 시커먼 질투심이 기어이 옥같이 귀한 사람의 몸에 흉터마저 새기려 들었단 말이냐. 살기 어린 호통 소리가 벼락처럼 내리꽂힘과 동시에 둔탁한 파여름이 방 안에 무거운 공기를 갈기갈기 찢어발겼다. 서슬퍼런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벼루를 집어던진 사내의 두 눈은 붉게 핏발이 서 있었고 그 발치에는 이마가 찢어져 검붉은 피를 뚝뚝 흘리며 파들파들 떨고 있는 한 여인이 처참하게 엎드려 있었다. 여인은 억울함에 짓눌려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한 채 파리하게 질린 입술만 달싹거렸으나 사내는 그녀의 변명 따위는 털끝만치도 들을 의향이 없다는 듯 혐오감이 가득한 시선으로 그녀를 내리깔아 보았다. 그 곁에서는 비단 치마폭에 얼굴을 파묻은 채 가녀린 어깨를 가련하게 들썩이며 오열하는 또 다른 여인이 희고 고운 손등에서 흐르는 핏방울을 과장되게 어루만지며 교묘한 악마 같은 미소를 입가에 은밀히 매달고 있었다. 대체 무슨 끔찍한 원한이 있기에 사내는 오랜 세월 동고동락한 조강지처를 이토록 벌레 보듯 내동댕이 쳤으며 방바닥을 적시는 저 섬뜩한 핏자국은 어떠한 기막힌 사연을 품고 있는 것일까. 호서 지방의 너른 평야를 품고 흐르는 굽이진 강줄기 너머 대대로 뼈대 있는 양반가들이 모여 산다는 평온한 기와집 촌락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소슬대문이 가장 높고 위풍당당하게 솟아있는 최대감댁은 인근 수십 리 안에서 그 위세를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로 부와 명예를 거머쥔 당대의 명문거족이었다. 이 거대한 기와의 바다를 호령하는 안방마님 민 씨는 십수년 전 붉은 화롯을 입고 가마에 오를 때만 해도 무사람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는 흠결없는 정실 부인이었다. 그녀는 시부모의 병수발을 들기 위해 엄동설 안에 얼음을 깨고 잉어를 구했으며 3년상을 치를 때는 피눈물을 흘리며 밤낮으로 사당을 지켰던 참으로 곱고 어진 지엄이었다. 하지만 하늘은 어찌 이리도 무심하신지 그녀의 그 모든 헌신과 눈물겨운 인고의 세월에도 불구하고 시댁의 대를 이을 혈육을 생산하지 못했다는 뼈아픈 죄책감은 서서히 그녀의 영혼을 갉아먹는 치명적인 독약이 되어가고 있었다. 가문의 대가 끊길 것을 염려한 문중 어르신들의 성화와 지압이 최참판의 은근한 냉대 속에서 민 씨는 결국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남편의 첩시를 직접 안방에 들이는 참담한 결단을 내려야만 했다. 늦은 가을비가 스산하게 대지를 적시던 날 가마를 타고 별당에 발을 들인 여인은 기생 출신의 첩실 월양이었다. 분향 냄새가 코끝을 아찔하게 찌르는 진한 화장기와 붉은 앵두 같은 입술 그리고 사내의 혼을 단번에 앗아갈 듯한 농염한 눈웃음을 지닌 월양은 들어온 첫날부터 예사롭지 않은 요기를 뿜어냈다. 민 씨는 그녀를 향해 부디 서방님을 잘 모시어 이 가문의 귀한 자손을 안겨다오라며 가문에 애써 자애로운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월양은 고개를 숙이는 척하며 싸늘하고도 비릿한 조소를 흘릴 뿐이었다. 그날 밤 별당에서 흘러나오는 지아비의 호탕한 웃음소리와 월양의 교태 섞인 간드러진 콧소리는 홀로 빈 독수 공방을 지키는 민 씨의 귓가를 예리한 칼날처럼 후벼 팠다. 세월이 흐르며 최참판의 총애는 완전히 월양에게로 기울었고 안채의 권력 구도 역시 모래성 무너지듯 허무하게 역전되기 시작했다. 월양은 사내의 품에 안겨 있을 때는 한 마리 가련한 새처럼 굴었지만 참판의 발길이 닿지 않는 낮이 되면 짐짓 교만한 턱을 치켜들고 안채를 제 집처럼 활보하며 안방마님 행세를 일삼았다. 하루는 민 씨가 정성껏 따린 시어머니의 탕약을 들고 가려 하자 월양이 길을 막아서며 형님 그리 비쩍 마르고 탁한 기운을 품으신 몸으로 어찌 귀한 탕약을 올리려 하십니까? 서방님께서 제게 대신하라 이르셨습니다라며 노골적인 모욕을 퍼부었다. 민 씨는 입술을 꽉 깨물어 피가 배어날 지경이었으나 집안의 풍파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 떨리는 손으로
탕약 사발을 건네주며 소리 없이 돌아서야만 했다. 그녀의 등 뒤로 들려오는 월양의 비열한 웃음소리는 마당에 차가운 바람을 타고 안채 구석구석을 유령처럼 배회하며 민씨의 심장을 갉아먹었다. 이러한 월양의 아나무인격인 횡포는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대담해졌으니 기어이는 민씨가 아끼는 친정의 유품인 백자 매화문 화병마저 산산조각 내기에 이르렀다. 어느 볕 좋은 오후 안방에 무단으로 들어온 월양은 화병을 거칠게 만지작거리다 고의로 바닥에 내동댕이 쳤고 파편이 사방으로 튀어오르는 요란한 파차름이 고요한 저택을 뒤흔들었다. 놀라 달려온 민씨를 향해 월양은 뻔뻔스러운 얼굴로 어머나 제 옷자락에 스쳐 그만 깨져버렸지. 뭡니까? 형님께서 이리 낡고 흉측한 물건을 아끼실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라며 혀를 끌짰다. 어머니의 온기가 묻어있는 화병 조각을 주워 담으며 민씨의 두 손은 잘게 떨렸으나 때마침 별당을 찾은 최참판은 오히려 그까짓 도자기 하나 깬 일로 뱃속에 아이를 품었을지도 모를 귀한 사람을 이리 타박한단 말이냐 라며 도리어 민씨를 매섭게 질책했다. 민씨의 가슴 속에는 시퍼런 멍이 들고 억울한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으나 겉으로는 제 불찰입니다라며 고개를 조아려야 하는 치욕스러운 날들이 이어졌다. 가을이 지나고 뼈를 애는 듯한 삭풍이 몰아치는 매서운 겨울이 도래하자 기와지붕 위로 허옇게 얼어붙은 서리만큼이나 안채의 인심도 싸늘하게 얼어붙어 갔다. 본디 주인의 권세에 따라 기우는 것이 노비들의 간사한 인지상정이라 안채를 겪는지라며 수군거리는 하인들의 불경스러운 작태가 하루가 다르게 노골적으로 변해갔다. 예전 같으면 아랫목을 뜨뜻하게 덮이기 위해 참나무 장작을 넉넉히 가져다 주던 자들도 이제는 젖은 소나무 가지 몇 개를 던져놓고는 별땅에 땔감이 부족하여 이만 가보겠습니다라며 황급히 엉덩이를 빼기 일쑤였다. 냉골 같은 방바닥에 얇은 요 하나를 깔고 누운 민씨는 등줄기를 타고 오르는 지독한 한기에 몸을 웅크리며 자신의 처지가 마치 부풍한 설에 내몰린 한 폭이 시든 들풀과 같다는 처절한 고독감에 소리 없는 눈물을 베개 적셨다. 유일하게 그녀의 곁을 지키는 늙은 유모만이 숯불 화로를 끌어안고 다가와 마님 이 늙은이의 체온이라도 녹이시옵소서라며 거친 손을 비벼댈 뿐이었다. 월양의 교만은 이제 머리끝까지 올라 급기야 곳간의 열쇠마저 자신의 허리춤에 차겠다는 야욕을 서슴없이 드러내며 안채의 기강을 뿌리째 흔들기 시작했다. 동짓달 초하루 조상님께 올릴 동지 팥죽을 쏘기 위해 곶간쌀을 내어달라는 민씨의 정당한 지시에도 월양은 비단 이불 속에서 꿈쩍도 하지 않은 채 조롱의 비웃음을 날렸다. 형님 서방님께서 제게 곶간 관리를 맡기신 지가 언젠데 아직도 헛된 권세를 쥐고 흔들려 하십니까? 가문의 재물이 어찌 쓰이는지 셈도 못하시는 분이 어찌 대소사를 주관하시려오. 문 밖에서 이 모욕적인 언사를 고스란히 듣고 있던 민씨는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분노에 전신이 부들부들 떨렸고 치마폭을 움켜쥔 손마디가 하얗게 질리다 못해 핏기가 가실 지경이었다. 시집온 이래 단 한 번도 큰 소리를 내지 않았던 그녀였으나 조상을 모시는 중차대한 재례마저 첩실의 농간에 휘둘리게 둘 수는 없었기에 무거운 발걸음을 돌려 참판의 서재로 향할 수밖에 없었다. 서재 문을 열고 들어선 민씨의 코끝을 훅 치고 들어온 것은 진한 묵향과 섞여나는 월양의 값비싼 당단향 냄새였으니 이는 이미 이곳조차 첩실의 기운에 오염되었음을 짐작게 하는 불길한 징조였다. 책장 너머로 고개를 든 최참판은 아내의 파리한 얼굴을 보고도 반가운 기색은커녕 미간을 찌푸리며 무슨 급한 연유가 있기에 내 독서를 방해하는 겐가라며 짜증 섞인 음성을 내뱉었다. 민씨는 애써 끓어오르는 감정을 억누르며 서방님 조상님께 올릴 재물을 준비해야 하건만 별당에서
곡간 열쇠를 내어주지 않으니 이는 가문의 도리에 어긋나는 패륜이옵니다라며 간곡히 아뢰었다. 그이후니 그러나 참판은 코웃음을 치며 월양이가 셈이 빠르고 알뜰하여 내 그리 시킨 것이거늘 그깟 일로 투기를 부려 여기까지 와서 아녀자의 좁은 소견을 드러내는 것이오 라며 민씨의 자존심을 무참히 짓밟아 버렸다. 남편의 싸늘한 질책에 민씨는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절망감을 맛보았고 눈앞이 핑 도는 현기증을 느끼며 힘없이 서재를 빠져나올 수밖에 없었다. 지아비의 철저한 외면과 비호 속에서 월양의 표독스러운 안방차지 야행은 거칠 것이 없었고 그녀의 도끼는 민씨의 숨통을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조여오고 있었다. 눈보라가 맹렬하게 몰아치던 어느 날 밤 민씨는 심한 열병에 걸려 사경을 헤매고 있었으나 별당에서는 요란한 가야금 소리와 기생들을 부른 질펀한 잔치판이 벌어지고 있었다. 타는 듯한 갈증에 허덕이던 민씨가 희미한 정신으로 찬물 한 그릇을 청하려 기침을 뱉어냈지만 방 밖에는 인기척 하나 없이 을씨년스러운 바람 소리만이 창호지를 거칠게 흔들고 갈 뿐이었다. 유모마저 약을 구하러 읍내로 나간 터라. 뼈마디가 부서질 듯한 고통 속에서 민씨는 스스로 무거운 몸을 이끌고 부엌으로 기어가듯 걸음을 옮겨야 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얼어붙은 물항아리의 살얼음을 맨손으로 깨뜨리며 물을 들이켜던 그녀의 뺨 위로 서럽고도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려 차가운 흙바닥을 적셨다. 그 끔찍한 열병을 간신히 털고 일어난 후 민씨의 가슴 깊은 곳에서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서늘하고도 비장한 결의가 날선 비수처럼 돋아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핏기 없는 얼굴에 분백을 바르고 단정한 은비녀를 꽂으며 시어머니가 물려주신 옷가락지를 손가락에 끼우고는 흐트러짐 없는 정실 부인의 위엄을 갖추어 안방의 상석에 정좌했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과거에 나약했던 슬픔 대신 가문의 기강을 바로잡고 안채의 법도를 수호하겠다는 얼음장같이 차가운 광채가 형형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아래 것들을 모두 앞마당으로 집합시키거라. 민씨의 낮지만 단호한 하명에 안채가 술렁였고 이내 머뭇거리며 모여든 노비들은 마루 위에 서리빨처럼 앉아있는 안방마님의 기세에 눌려 쥐죽은 듯 엎드렸다. 그녀는 추상 같은 목소리로 지금부터 안채의 규율을 어지럽히는 자는 가차없이 엄벌에 처할 것이니 각자의 직분을 뼈에 새겨 망동하지 말라고 호령하며 흐트러진 집안의 질서를 다잡으려 안간힘을 썼다. 안채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음을 직감한 월양은 자신의 견고한 권력에 금이 갈지도 모른다는 교활한 불안감에 휩싸여 곧바로 치명적인 반격에 덫을 놓기 시작했다. 그녀는 겉으로는 민씨의 호령에 굴복한 척꼬리를 내리고 별당에 칩거하는 듯 보였으나 은밀히 참판의 귀에 대고 형님께서 저를 질투하시어 하인들을 선동하고 제 목숨을 노리려 하십니다라며 거짓 눈물로 밤낮 없이 이간질을 일삼았다. 최 참판은 월양의 그 교태 섞인 거짓말과 가련한 연기에 속아 넘어가 민씨를 향한 의심의 싹을 맹독을 품은 가시덤불처럼 키워나가고 있었다. 참판의 눈에 비친 정실부인 민씨는 더 이상 가문을 위해 희생한 어진지어미가 아니라 젊고 아름다운 첩씨를 시기하여 집안을 풍비박산내는 포악하고 표독스러운 독부로 전락해버린 것이다. 폭풍 전야의 고요처럼 팽팽한 긴장감이 저택 전체를 짓누르는 가운데 민씨의 결연한 의지와 월양의 악독한 음모는 마침내 피를 부르는 파국을 향해 무섭게 질주하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끔찍한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는 그 비극적인 날의 아침이 밝았으니 전날 밤부터 내리던 진눈깨비가 먹고 하늘은 낯빛으로 무겁게 짓눌려 불길한 기운을 토해내고 있었다. 민씨는 다가오는 시아버지의 기제사를 논의하고자 마음을 다잡고 참판의 앞마루로 향했고 그곳에는 이미 월양이 화려한 모란꽃이
수놓아진 비단 치마를 펄럭이며 참판의 곁에 찰싹 달라붙어 교태를 부리고 있었다. 민씨가 조심스럽게 문지방을 넘으며 서방님 아버님의 기일이 다가오니 제수용품을 미리 점검해야 라며 말을 채 맺기도 전에 월양이 갑자기 새파랗게 질린 표정을 지으며 비명을 지르고는 바닥으로 털썩 주저앉았다. 월양의 그 과장된 비명 소리에 놀란 참판이 황급히 몸을 일으켰고 민씨는 당황하여 엉거주춤 다가가 아니 갑자기 어찌 된 일이냐 어디가 아픈 게냐 라며 무의식 중에 월양의 팔을 부축하려 손을 뻗었다. 하지만 그것은 호랑이 아가리 속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참혹한 실수가 될 줄은 민씨 본인조차 꿈에도 알지 못했다. 민씨의 손끝이 월양의 소매깃에 닿는 바로 그 찰나의 순간 월양은 숨겨두었던 뾰족한 은비녀 끝으로 자신의 희고 고운 왼쪽 손등을 짐승처럼 자비 없이 깊숙이 그어버렸다. 날카로운 쇳덩이가 연약한 살갗을 파고드는 섬뜩한 소리와 함께 붉은 선혈이 왈칵 솟구쳐 올랐고 월양은 방바닥을 뒹굴며 아 형님 어찌 제게 이리 모질게 굴 수가 있단 말입니까? 제가 서방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그리도 원통하셨습니까? 라며 하늘이 무너질 듯 비통한 비명을 토해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이 기괴하고도 충격적인 참상 앞에서 민씨는 미처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멍하니 허공에 손을 뻗고 있었고 뚝뚝 떨어지는 핏방울들은 하얀 장판지를 끔찍한 붉은 꽃무늬로 무자비하게 물들여가고 있었다. 찢어지는 듯한 비명소리에 참판의 눈동자는 경악으로 부릅떠졌고 민씨의 내민 손과 월양의 피투성이가 된 손등을 번갈아 바라보는 그의 시선에는 점차 걷잡을 수 없는 분노의 불길이 광기처럼 타오르기 시작했다. 이 천하의 몹쓸 독분연 같으니라고 짐승의 포효와도 같은 사내의 벼락 같은 호통 소리가 단숨에 안마루의 정적을 박살냈고 그의 손에 잡힌 묵직한 벼루가 민씨를 향해 무자비하게 날아들었다. 퍽 하는 둔탁한 파열음과 함께 벼루가 민씨의 이마를 강타했고 이내 찢어진 살갗 사이로 검붉은 피가 터져나와 그녀의 창백한 뺨을 타고 흘러내리며 치맛자락을 처참하게 적셨다. 강한 충격에 중심을 잃고 쓰러진 민씨는 머리가 깨질 듯한 고통 속에서도 눈앞에 벌어진 참혹한 현실을 믿을 수 없어 파르르 떨리는 입술로 서방님 오해이옵니다. 저는 결단코 저 아이에게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라며 피울음을 삼키며 변명하려 했었다. 그러나 참판은 이미 이성을 상실한 맹수와 같아서 그녀의 변명 따위는 귓등으로도 듣지 않은 채 다가가 쓰러진 민씨의 멱살을 거칠게 틀어지고는 내 눈으로 똑똑히 보았거늘 어디서 요망한 새치 혀를 놀리느냐라며 패대기 치듯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다. 월양은 피투성이가 된 제 손등을 부여잡고 참판의 바짓가랑이에 매달려 서방님 형님을 용서하시옵소서. 천첩이 감히 형님의 자리를 넘보려 한 죄이오니 차라리 소인을 죽여주시옵소서라며 가증스러운 눈물을 비오듯 쏟아내며 더욱 불을 지폈다. 그 애끓는 교활한 통곡 소리는 사내의 가부장적인 분노와 보호 본능을 극도로 자극했고 참판은 월양을 감싸 안으며 민씨를 향해 살기를 띤 눈빛으로 질투에 눈이 멀어 기어이 칼부림까지 서슴지 않는 내년을 어찌 조강지쳐라 부를 수 있단 말이냐. 가문의 수치요 인륜을 저버린 짐승보다 못한 년이라며 씻을 수 없는 폭언을 퍼부었다. 민씨는 이마에서 흐르는 피가 시야를 붉게 가리는 와중에도 지압이 품에 안겨 자신을 내려다보며 입꼬리를 비릿하게 올리고 있는 월양의 그 악마 같은 미소를 똑똑히 목도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가는 끔찍한 절망감 속에서 민씨는 목을 놓아 통곡하고 싶었으나 억울함에 목이 메어 짐승의 헐떡임 같은 밭은 숨소리만 헉헉대며 내뱉을 뿐이었다. 여봐라, 밖에 아무도 없느냐.
참판의 살기 등등한 고함 소리에 문 밖에서 벌벌 떨며 대기하던 사내종 2명이 황급히 뛰어들어와 바닥에 엎드려 조아렸다. 이 자낙무도한 독분연을 당장 끌어내어 뒤뜰에 그늘진 얼음 창고 빙고에 쳐넣어라. 내 허락이 떨어질 때까지 단 한 모금의 물도 한 줌의 햇빛도 허락하지 않을 것이니 굶어 죽든 얼어 죽든 그곳에서 제 지은 죄를 피눈물로 참회하게 하라. 이 잔혹하고도 소름 끼치는 형벌의 명령에 노비들조차 경악하여 입을 다물지 못했으나 서슬퍼런 주인의 명을 거역할 수 없어 머뭇거리며 쓰러진 민 씨의 양팔을 거칠게 움켜쥐었다. 10수년을 이 집안의 안방마님으로 헌신했던 고귀한 정실 부인이 한낱 첩실의 알량한 자작극에 휘말려 살인귀로 몰린 채 종년 놈들의 손에 짐승처럼 질질 끌려나가는 참담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마님 아이고, 마님, 서방님, 제발 통촉하시옵소서. 마님께서는 벌레 한 마리도 죽이지 못하시는 어진 분이시옵니다. 소식을 듣고 버선발로 뛰쳐나온 늙은 유모가 마당에 엎드려 머리를 찌으며 애원했으나 참판은 발길질로 유모를 매몰차게 걷어차며 가차없이 돌아서 버렸다.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이 몰아치는 앞마당 흙바닥 위로 민 씨의 피 묻은 비단 치맛자락이 맥없이 끌려갔고 그녀가 지나간 자리에는 처절한 억울함을 대변하듯 점점이 붉은 핏자국이 점철되어 길게 이어졌다. 한겨울 햇빛조차 들지 않는 북향비탈에 자리한 무덤 같은 돌무더기, 지하로 깊게 파고 들어간 거대한 얼음 창고에 육중한 철문이 끼기기 기괴한 파열음을 내며 그 시커먼 아가리를 벌렸다. 지하에서 뿜어져 나오는 소름 끼치는 냉기가 훅 하고 끼쳐오자 민 씨는 본능적으로 몸을 부르르 떨었으나 종들은 자비심 없이 그녀의 몸을 그 어둡고 얼어붙은 나락의 심연 속으로 매정하게 밀어넣고 말았다. 쾅하는 무시무시한 쇳소리와 함께 두꺼운 쇠문이 육중하게 닫히고 이내 바깥에서 덜커덕하며 자물쇠가 채워지는 절망적인 파음이 빙고 안에 얼어붙은 공기를 찢으며 메아리쳤다. 순식간에 칠흑 같은 완벽한 어둠이 사방을 집어삼켰고 한여름에도 뼈를 시리게 만든다는 거대한 얼음 덩어리들이 뿜어내는 기형적인 혹한의 냉기가 민 씨의 얇은 명주 저고리를 칼날처럼 뚫고 들어와 폐부를 무자비하게 유린하기 시작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냉골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그녀는 이마의 상처에서 흘러내린 피가 차가운 바닥에 닿자마자 얼어붙어 가는 것을 생생한 촉각으로 느끼며 파들파들 몸을 떨었다. 이 끔찍한 생지옥의 어둠 속에서 오직 들리는 것이라고는 자신의 가쁜 숨소리와 이빨이 딱딱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억울함에 사무쳐 목구멍 깊은 곳에서부터 토해내는 짐승의 울음 같은 처절한 오열뿐이었다. 3일, 무려 사흘 밤낮을 이 죽음의 구덩이 속에서 갇혀 있어야 한다는 절망적인 선고가 뇌리를 스치자 민 씨는 미친 듯이 문가로 기어가 얼어붙은 쇠창살에 매달려 피가 나도록 두들기며 비명을 질러댔다. 서방님, 억울하옵니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아옵니다. 어찌 첩실의 요망한 관계에 속아 조강지철을 이리 비참한 죽음으로 몰아넣으신단 말입니까? 그녀의 찢어지는 듯한 내끓는 절규는 두꺼운 석벽에 부딪혀 무기력하게 흩어질 뿐 문 밖에서는 그 어떤 동정의 인기척이나 구원의 대답도 들려오지 않는 잔혹한 침묵만이 짓누르고 있었다. 추위와 굶주림 그리고 상처에서 번져가는 지독한 열기로 의식이 혼미해져 가는 가운데 민 씨의 눈앞에는 피 묻은 손등을 내밀며 섬뜩하게 웃음 짓던 월양의 교활한 얼굴과 자신을 벌레 보듯 내치던 지아비의 냉혹한 시선이 악몽의 잔상처럼 끊임없이 어른거렸다. 뼛속까지 파고드는 끔찍한 동장군의 저주 앞에서도 가문을 위해 청춘을 바치고 피눈물을 삼키며 인내해온 자신의 인생이
한낱 미천한 첩실에 간교한 발밑에 처참하게 짓밟렸다는 사실이 민 씨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이글거리는 원한의 불길을 점화시키기 시작했다. 그녀는 얼어붙은 두 손을 꽉 끌어쥐며 깨진 손톱 사이로 피가 배어나오는 고통을 악물고 견뎠고 까맣게 타들어가는 입술을 짓씹으며 결코 이대로 허무하게 죽 않으리라. 살아나가 반드시 저 요망한 둔갑수를 벗겨내고 억울함을 씻어내리라. 라며 도끼 어린 맹세를 어둠 속으로 토해냈다. 이것은 단순한 형벌이 아니라 정실 부인을 죽여 없애 안방을 차지하려는 월양의 치밀하고도 잔혹한 살인극의 서막이었으며 이제 캄캄한 지하 빙고 아래서 생과 사를 넘나드는 삶, 일간의 가장 처절하고도 피말리는 억울한 사투가 막을 올린 것이다. 칠흑 같은 완벽한 어둠이 사방을 무자비하게 집어삼킨 지하 빙고하는 이승의 공간이 아닌 듯 지독한 냉기만이 괴기스럽게 일렁이고 있었다. 한여름에도 꽁꽁 언얼음을 보관하기 위해 두꺼운 화강암으로 사방을 빈틈없이 에워싼 이 지하 토굴은 매서운 한겨울의 삭풍마저 두려워하며 피해갈 만큼 뼛속까지 시린 죽음의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다. 무자비하게 내동댕이 쳐진 바닥의 차가운 냉기가 얇은 명주 저고리를 갈기갈기 찢어밟기며 피부에 닿을 때마다 민 씨는 수천 개의 얼음 송곳이 전신의 혈관을 잔혹하게 파고드는 듯한 끔찍한 고통에 몸을 부르르 떨었다. 짐승처럼 끌려오며 벗겨진 버선발은 이미 감각을 잃은 지 오래였고 살을 애는 듯한 지독한 추위는 그녀의 가녀린 숨통을 서서히 조여오며 생명의 불씨를 꺼뜨리려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폐부를 날카롭게 베어내는 듯한 한기가 가슴속 깊은 곳까지 파고들어 민 씨는 받은 기침을 토해내며 웅크린 몸을 더욱 작게 말아 이 지옥 같은 추위에 맞서려 애썼다. 벼루에 맞아 깊게 찢어진 이마의 상처에서 흘러내리던 끈적한 선혈은 살을 애는 한기에 어느새 흉측한 검붉은 고드름처럼 엉겨붙어 그녀의 창백한 뺨을 흉물스럽게 덮고 있었다. 상처가 벌어진 틈새로 스며드는 한기는 뇌수를 얼려버릴 듯한 극한의 통증을 유발했고 민 씨는 깨질 듯한 머리를 부여잡고 차가운 돌바닥에 이마를 기댄 채 신음조차 제대로 내뱉 못하고 헐떡였다. 손끝과 발끝에서부터 시작된 지독한 마비 증세는 점차 팔다리를 타고 무서운 속도로 기어 올라오고 있었으며 이는 곧 온몸의 피가 얼어붙어 영원한 동면에 빠지게 될 것이라는 섬뜩한 죽음의 경고와도 같았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오직 후각만을 자극하는 퀴퀴한 흙냄새와 오래된 얼음에서 피어오르는 비릿한 물, 냄새는 그녀가 산 채로 무덤에 갇혔다는 끔찍한 절망감을 더욱 선명하게 각인시키고 있었다. 하지만 육신을 유린하는 이 참혹한 고통보다 민 씨를 더욱 미치게 만드는 것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아온 자신의 인생이 한낱 첩실에 교활한 자작극에 처참히 무너져 내렸다는 피를 토할 듯한 억울함이었다. 시간의 흐름조차 가늠할 수 없는 절대적인 고립 속에서 민 씨의 의식은 점차 희미해져 갔고 죽음의 사자가 달콤한 환상을 속삭이며 그녀를 깊은 수마의 늪으로 끌어당기려 유혹하기 시작했다. 눈을 감으면 따뜻하게 장작불이 지펴진 안방의 아랫목이 아른거렸고 귀를 기울이면 다정하게 그녀의 이름을 부르던 젊은 시절 지아비의 다정한 음성이 환청처럼 귓가를 어지럽히며 이성을 마비시켰다. 이 지독한 추위 속에서 단 한 번이라도 눈을 감고 잠에 빠져든다면 다시는 살아서 저 무거운 쇠문을 나설 수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직감한 민 씨는 파르르 떨리는 입술을 꽉 깨물어 의식을 붙잡으려 사투를 벌였다. 그녀는 얼어붙은 손톱으로 자신의 허벅지를 피가 나도록 꼬집고 찌르며 혼미해지는 정신을 일깨웠고 절대 이대로 눈을 감지 않으리라. 내 뼈가 얼어 부서지는 한이 있어도 반드시 살아서 저들의 죄악을 심판하리라라며 속으로
수백 번 피 맺힌 다짐을 되뇌었다. 육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이 처절한 투쟁은 오로지 억울함을 풀겠다는 서늘한 원한과 가문의 안주인으로서의 숭고한 자존심이 만들어낸 초인적인 정신력의 발로였다. 한편 뼈를 애는 듯한 혹한의 지옥에서 조강지처가 생사를 넘나드는 사투를 벌이고 있는 그 시각 저택의 심장부인 화려한 안방은 월양의 농염한 웃음소리와 뜨거운 화로의 열기로 가득 차 있었다. 최고급 참숯이 붉게 타오르는 화로 곁에서 비단 이불을 덮고 비스듬히 누운 월양은 짐짓 고통스러운 척 찡그렸던 미간을 펴고는 옆에서 시중을 드는 교활한 몸종 향단을 향해 간교한 미소를 흘려보냈다. 어떠하냐? 내 연기가 참으로 기가 막히지 않았느냐? 그 잘난 정실 부인이 벼루에 머통이 깨져 질질 끌려나가는 꼴을 보았을 때 내 10년 묵은 체증이 다 내려가는 줄 알았다라며 월양은 요사스러운 콧소리로 자신의 승리를 자축했다. 그녀의 희고 고운 왼쪽 손등에는 여전히 붉은 피가 배어 나오는 상처가 선명했지만 그것은 민 씨의 질투심이 만든 상흔이 아니라 스스로 안방을 차지하기 위해 은비녀로 무자비하게 그어버린 소름 끼치는 야욕의 증표였다. 향단은 방바닥에 엎드려 아부를 떨며 마님의 그 신들린 지략에 대감마님께서도 혼이 쏙 빠지시어 안방마님을 짐승보다 못한 독부로 여기고 내치셨사옵니다. 이제 이 커다란 저택에 안주인은 오직 마님뿐이시옵니다. 라며 주인의 허영심을 한껏 부추겼다. 월양은 옷가락지를 낀 손으로 향단이 건네는 귀한 인삼차를 홀짝이며 승리에 도취한 눈빛으로 벽장에 보관된 가문의 곡간 열쇠 꾸러미를 향해 탐욕스러운 시선을 고정시켰다. 허나 방심해서는 아니 된다. 저 독한 여편네가 사흘을 버티고 살아나와 서방님께 결백을 호소하기라도 한다면 내 공든 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는 법. 이 상처가 쉽게 아물지 않도록 내년이 읍내 약조방에서 구해온 그 독초 가루를 단단히 발라두어라라며 월양은 섬뜩한 지시를 내렸다. 독초 가루를 바르면 상처가 덧나고 퉁퉁 부어올라 마치 맹독을 품은 비수에 찔린 것처럼 흉측하게 변할 것이고 이를 본 지아비의 분노는 더욱 극에 달해 민 씨를 영영 가문에서 쫓아낼 것이라는 치밀하고도 악랄한 계산이었다. 향단이 소매춤에서 푸르스름한 가루가 담긴 작은 종이를 꺼내어 월양의 상처 부위에 살살 뿌리자 월양은 살같이 타들어가는 듯한 쓰라림에 흠칫 놀라면서도 도끼 어린 미소를 잃지 않았다. 이깟 쓰라림쯤이야 천출 기생년이라 멸시받던 지난 세월의 수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피 흘린 대가로 나는 이 집안의 모든 재물과 권세를 틀어줄 것이다라며 그녀의 눈동자는 광기 어린 탐욕으로 번쩍였다. 날이 저물고 안방의 문이 열리며 최참판이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들어서자 월양은 순식간에 악마 같은 본색을 숨기고 가녀린 한 마리 병든 새처럼 앓는 소리를 내며 이부자리에 파고들었다. 서방님, 오셨사옵니까? 소첩은 상처가 불에 데인 듯 화끈거려 참을 수가 없사옵니다. 혹여 형님께서 비녀의 독이라도 묻혀두신 것은 아닌지 온몸에 열이 오르고 뼈마디가 쑤시옵니다라며 월양은 눈물을 글썽이며 가증스러운 연기를 펼쳤다. 그 붉게 퉁퉁 부어오른 참혹한 상처를 두 눈으로 확인한 최참판은 억장이 무너지는 듯한 탄식을 내뱉으며 오냐 내 당장 의원을 불러 진맥하게 할 것이니 너무 염려 말거라. 그 표독스러운 년이 기어이 몹쓸 짓을 저질렀구나 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월양은 참판의 품에 얼굴을 파묻고 흐느끼며 소첩은 이대로 죽어도 한이 없사오나 서방님께서 곁에 두고 믿으셨던 조강지처의 심성이 이리도 잔악무도할 줄은 꿈에도 몰랐사옵니다. 부디 가문의 안위를 위해 결단을 내리시옵소서라며 교묘하게 이혼을 종용하는 독침을 찔러 넣었다. 지아비의 판단력은
이미 요부의 치명적인 매력과 거짓 눈물에 철저히 마비되어 십수년을 헌신한 정실 부인의 고결한 희생은 휴지 조각처럼 버려진 채 오직 첩시를 향한 맹목적인 비호만이 가슴을 채우고 있었다. 같은 시각 지옥 같은 빙고 밖에서는 민 씨를 평생 친딸처럼 모셔온 늙은 유모가 살을 내는 칼바람을 맨몸으로 맞으며 육중한 쇠문 앞에 무릎을 꿇고 애끓는 통곡을 토해내고 있었다. 그녀의 품에는 식어버린 멀건 미음한 사발과 낡은 소미불 한 채가 위태롭게 들려 있었으나 빙고 앞을 험악하게 가로막고 선월량의 사주를 받은 사내종들은 철퇴 같은 매질로 늙은 유모를 잔혹하게 내동댕이 쳤다. 아이고, 이놈들아, 우리 마님께서 얼어 죽어 가시는데 어찌 이리 천벌 받을 짓을 한단 말이냐. 내 목숨을 거두어 갈지언정 마님께 이불 한 채만 전하게 해다오라며 유모는 피투성이가 된 손으로 종들의 바짓가랑이를 부여잡고 처절하게 매달렸다. 그러나 종들은 자비심 없이 유모의 가슴팍을 거세게 걷어차며 닥치지 못할까. 안방마님의 언명이 떨어지기 전에는 개미새끼 한 마리도 얼씬 못하게 하라 하셨다. 당장 꺼지지 않으면 내년에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겠다라며 서슬퍼런 욕설을 퍼부어댔다.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차가운 흙바닥에 쓰러진 유모는 엎질러진 미음 사발을 끌어안고 땅을 치며 오열했고 그녀의 찢어지는 듯한 통곡 소리는 무심한 겨울밤의 정막을 가르며 빙고의 두꺼운 석벽을 향해 구슬프게 날아갔다. 육중한 쇠창살과 두꺼운 돌벽을 뚫고 희미하게 새어 들어오는 유모의 처절한 울음소리는 빙고 안에서 사경을 헤매던 민 씨의 귓가에 가시 밝힌 채찍처럼 잔혹하게 내리꽂히며 그녀의 심장을 무참히 난도질했다. 육신의 지독한 추위보다 내 사람을 지키지 못하고 참혹한 매질을 당하게 만들었다는 그 찢어지는 듯한 자책감은 민 씨의 억장을 여지없이 무너뜨렸고 그녀는 얼어붙은 바닥에 엎드려 소리 없는 피눈물을 왈칵 쏟아냈다. 유모, 가거라. 내 곁에 오면 너마저 짐승들의 발밑에 짓밟힐 것이니 부디 몸을 피하여 목숨을 부지하거라. 목구멍까지 차오른 이 비통한 외침은 차가운 공기에 얼어붙어 밖으로 나가지 못한 채 그녀의 가슴 속에서 피 묻은 메아리로 맴돌 뿐이었다. 자신의 무기력함과 첩실의 잔악무도한 횡포에 치를 떨며 민 씨는 바닥에 떨어진 날카로운 얼음 조각을 움켜쥐고 제 손바닥이 찢어지는 고통도 잊은 채 내 이 원한을 뼈에 새겨 죽어서 악귀가 되어서라도 저들을 갈기갈기 찢어발기리라 라며 저주에 가까운 맹세를 허공에 토해냈다. 빙고 안의 극저오는 이제 그녀의 육신을 얼리는 것을 넘어 그녀의 선하고 어진 영혼마저 차갑고 잔혹한 복수의 화신으로 벼려내는 끔찍한 대장간이 되어가고 있었다. 기나긴 고통의 첫날 밤이 지나고 빙고 밖에는 이틀째 아침이 밝아왔으나 지하 깊은 곳에 갇힌 민 씨에게는 빛 한 줌 허락되지 않는 영원한 암흑의 연장이 연속될 뿐이었다. 공복감은 창자를 뒤틀어 끊어놓을 듯 격렬한 통증을 동반하며 밀려왔고 탈수와 한기로 인해 입술은 딱딱하게 갈라져 숨을 쉴 때마다 비릿한 핏물이 입안을 맴돌며 생존의 한계치를 무자비하게 시험하고 있었다. 웅크린 채 미동조차 하지 못하는 민 씨의 곁으로 시궁창 냄새를 풍기는 커다란 들쥐 한 마리가 슬금슬금 다가와 그녀의 피 묻은 치맛자락을 갉아먹으려 날카로운 이빨을 들이밀었다.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진 민 씨는 혼미한 정신 속에서도 짐승에게 육신을 뜯어먹히는 치욕만큼은 당할 수 없다는 마지막 본능적인 몸부림으로 곁에 있던 얼음덩어리를 쥐어 허공을 향해 필사적으로 내리쳤다. 가거라. 아직 내 목숨은 끊어지지 않았다. 요망한 것들이 내 숨통을 끊기 전에는 결코 이 썩은 고깃덩어리가 되지 않으리라. 라며 갈라진 목소리로 힘겹게 토해내는 그녀의 음성에는 짐승조차 물러서게 만드는
처절한 생의 의지가 형형하게 서려 있었다. 극한의 굶주림과 뼛속까지 파고드는 냉기 속에서 민 씨는 불현듯 월양이 왜 자신을 단박에 죽이지 않고 이토록 끔찍한 빙고에 가두는 형벌을 택했는지 그 악랄한 속내를 뼈저리게 깨달아갔다. 자신이 여기서 동사하거나 아사하게 된다면 월양은 정실 부인이 자신의 흉악한 질투심을 뉘우치다. 스스로 곡기를 끊고 명을 재촉했다라며 모든 진실을 완벽하게 은폐하고 가문의 안방을 정당하게 차지할 것이 분명했다. 자신의 억울한 죽음이 오히려 요부의 권력을 공고히 다져주는 기막힌 발판이 될 것이라는 끔찍한 진실을 직시한 순간 민 씨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차갑게 식어가던 생존 본능이 용암처럼 뜨겁게 폭발하기 시작했다. 내 결코 내년의 뜻대로 허무하게 죽어주지 않으리라. 내 피와 살을 깎아먹는 한이 있어도 이 사흘을 버텨내어 만천하에 내년의 그 시커먼 속내와 더러운 음모를 낱낱이 까발릴 것이다. 이 서늘한 각성은 극한의 추위를 잊게 만들 만큼 강력한 정신적 무기가 되어 그녀의 흐려지던 눈동자에 다시금 얼음장같이 날카로운 이성의 광채를 번쩍이게 만들었다. 죽음의 공포를 넘어서는 차가운 분노로 무장한 민 씨는 이 지옥 같은 공간에서 살아남기 위해 인간이기를 포기하고 스스로 차가운 얼음 덩어리가 되는 끔찍한 동화를 택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감각을 잃은 두 다리를 억지로 펴고 가부좌를 튼 채 안방마님으로써 지켜왔던 단정한 자세를 흐트리지 않고 시리도록 차가운 바닥의 냉기를 오히려 온몸으로 온전히 받아들였다. 하늘에 계신 최 씨 가문의 열성조시여, 소부가 이리 억울한 누명을 쓰고 얼어 죽어가는 꼴을 굽어 살피시옵소서. 이 가문의 대가 끊기고 요망한 첩실의 농간에 가문이 풍비박산 나는 것을 막고자 하신다면 부디 소부에게 이 지옥의 시간을 견뎌낼 기적 같은 숨결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어둠 속에서 소리 없이 울려 퍼지는 민 씨의 비장한 기도는 허공을 떠도는 한 맺힌 귀신들의 울음소리보다 더욱 서늘하게 빙고 안을 채웠고 그녀의 몸을 둘러싼 차가운 공기마저 그녀의 강인한 염력에 짓눌려 숨을 죽이는 듯한 착각마저 불러일으켰다. 민 씨가 빙고 안에서 초인적인 의지로 생사를 넘나드는 사투를 벌이고 있는 동안 안채를 완벽하게 장악한 월양은 이제 가문의 재산을 송두리째 빼돌리기 위한 치밀하고도 대담한 흉계의 마술을 본격적으로 뻗치기 시작했다. 그녀는 참판이 관하로 출타한 틈을 타 향단을 시켜 은밀히 안방의 견문 깊숙한 곳에 숨겨진 비밀 금고의 자물쇠를 부수고 대대로 내려오는 토지 문서와 귀한 폐물들을 닥치는 대로 쓸어 담기 시작했다. 서방님께서 내 상처에 눈이 멀어 빙고에 갇힌 저 독보에게 신경을 끄고 계신 지금이 하늘이 내린 기회다. 저 계집이 혹여라도 살아나오기 전에 이 가문의 알짜배기 재산들을 모두 현통으로 바꾸어 한양의 김대 감댁으로 몰래 빼돌려야 한다라며 월양은 눈먼 탐욕에 이성을 잃고 미치듯이 문서를 챙겼다. 그녀는 과거 기생 시절부터 깊은 내통을 맺어오던 한양의 왈패 두목에게 몰래 전가를 띄워 이 막대한 재물을 처분할 계획을 세웠고 그 추악한 거래의 전말을 낱낱이 기록한 밀서를 직접 붓을 들어 작성하여 향단의 품에 깊숙이 찔러 넣었. 이 서신을 달이 뜨기 전 삼거리 주막에 있는 애꾸눈 사내에게 반드시 전해야 한다. 혹여라도 누군가에게 발각된다면 내년의 목숨은 물론이거니와 내 앞길마저 망치는 것이니 쥐도 새도 모르게 다녀오너라. 월양의 서슬퍼런 경고의 향단은 사시나무 떨듯 몸을 부르르 떨며 밀서를 가슴 깊이 품고 황급히 안채를 빠져나갔다. 정실 부인을 사지로 몰아넣고 지아비의 눈을 가린 채 가문의 뿌리마저 송두리째 뽑아버리려는 월양의 이 끔찍한 탐욕과 배신은 최대감되게 찬란했던 역사를 시궁창으로 처박는 가장 파렴치하고도 추악한 범죄 행각의 절정을 달리고 있었다. 안방마님의 자리가 비워진 단 이틀 만에 벌어진 이 참담한 가문의 붕괴는 첩시를 들여
집안의 질서를 스스로 무너뜨린 최참판의 어리석음이 낳은 비극적인 업보였으나 눈먼 사내는 여전히 월양의 거짓 눈물과 독초로 부풀려진 흉측한 상처만을 어루만지며 헛된 분노의 칼날을 허공에 휘두르고 있을 뿐이었다. 둘째 날의 밤이 깊어지며 체감온도는 전날 밤보다 더욱 가혹하게 곤두박질쳤고 빙고의 두꺼운 석벽마저 극한의 냉기에 얼어붙어 쩍쩍 갈라지는 듯한 소름 끼치는 파여름을 간헐적으로 토해내기 시작했다. 민 씨의 호흡은 이제 깃털이 내려앉는 것처럼 미세하고 느려졌으며 얼어붙은 속눈썹 사이로 희미하게 떠있는 눈동자만이 그녀가 아직 이승과 저승의 경계선에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음을 증명하는 유일한 표식이었다. 온몸의 장기가 차갑게 굳어가는 끔찍한 고통 속에서도 그녀의 머릿속은 놀랍도록 맑게 깨어 있었으니 그것은 죽음의 문턱에서 피어오른 마지막 불꽃이자 오로지 진실을 밝혀내겠다는 강박적인 집념이 만들어낸 기이한 각성 상태였다. 그녀는 월양이 상처를 그을 때 사용했던 은비녀의 모양과 참판의 눈을 가리려 흘렸던 가증스러운 눈물의 각도, 그리고 자신을 조롱하며 짓던 그 비릿한 입꼬리까지 머릿속으로 수만 번 복기하며 반격의 논리를 날카롭게 벼려내고 있었다. 하루, 이제 단 하루가 남았다. 이 지독한 동장군의 아가리 속에서 살아남아 저 철문을 나서는 순간 내년이 쌓아 올린 그 거짓된 모래성을 내 피 묻은 두 손으로 철저하게 무너뜨려 주마. 칠흑 같은 어둠과 뼛속을 파고드는 빅마의 저주 속에서도 민 씨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활활 타오르는 복수의 어파가 사그라들지 않고 맹렬하게 타오르며 얼어붙은 심장을 강제로 뛰게 만들고 있었다. 살과 뼈를 깎아내는 삶, 일간의 형벌 중 가장 고통스럽다는 마에 이틀째 밤 민 씨는 인간의 나약한 육신을 버리고 가문의 명예와 자신의 결백을 수호하기 위한 불사조로 거듭나기 위해 스스로 얼음에 쉬면 속으로 더욱 깊숙이 침잠에 들어갔다. 빙고 밖에는 살을 내는 칼바람과 함께 월양의 파멸을 부르는 불길한 눈보라가 더욱 거세게 몰아치고 있었고 억울하게 갇힌 정실 부인과 탐욕의 눈이 먼 첩실 사이에 숨막히는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제 피비린내 나는 폭풍에 눈을 향해 맹렬하게 굴러가고 있었다. 사방을 옥죄어오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마침내 운명의 사흘째 아침이 밝았으나 지하 빙고의 참혹한 풍경은 이승의 빛을 철저히 거부한 채 오직 죽음의 그림자만이 기괴하게 너울거리고 있었다. 뼛속의 골수마저 꽁꽁 얼어붙게 만드는 기형적인 한기는 이제 민 씨의 피부를 도려내는 것을 넘어 오장육부를 잔혹하게 마비시키며 그녀의 가녀린 숨통을 서서히 조여오고 있었다. 머리에 난 상처에서 흘러내렸던 붉은 피는 이미 흉측한 검붉은 고드름이 되어 창백한 뺨에 엉겨붙었고 추위와 굶주림에 짓눌린 그녀의 육신은 한 줌의 온기조차 남지 않은 싸늘한 시신처럼 바닥에 웅크려 있었다. 하지만 그처럼 처참하게 부서져가는 육신 속에서도 민 씨의 가슴 깊은 곳에서는 억울한 누명을 벗고 요망한 첩실의 목줄을 끊어놓겠다는 서늘한 복수심이 꺼지지 않는 지옥불처럼 이글거리며 마지막 남은 생명의 끈을 질기게 부여잡고 있었다. 의식이 수시로 끊어지는 극한의 고통 속에서 민 씨의 귓가에는 끊임없이 악마의 환청이 속삭이며 그녀의 연약해진 이성을 잔혹하게 희롱하고 있었다. 포기하거라. 내년의 지아비는 이미 요부의 치마폭에 눈이 멀어 너를 버렸으니 차라리 눈을 감고 이 지독한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허공을 맴도는 그 매혹적이고도 파괴적인 환청에 현혹될 뻔한 순간 민 씨는 파르르 떨리는 입술을 꽉 깨물어 자신의 여린 혀끝에서 비릿한 피맛이 배어 나오게 함으로써 가까스로 정신을 일깨웠다. 닥치거라. 내 뼈가 이 얼음장 위에서 가루가 되어 흩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저 악독한 요부의 만행을 천하에 까발리기 전까지는 결단코 저승사자의 손을 잡지 않을 것이다라며 그녀는 갈라진 목소리로 허공을 향해 저주 섞인 호통을 내뱉었다. 가문의 안주인이라는 자존심과 조강지처로서의 숭고한 명예는 이제 빅마의 저주마저 튕겨내는 가장 강력하고도 서늘한 갑옷이 되어 그녀의 얼어붙은 육신을 지탱해주고 있었다. 같은 시각 밤새 몰아친 매서운 눈보라가 휩쓸고 간 안채의 뒷마당에서는 민씨를 지키려다 종들에게 무자비한 매질을 당했던 늙은 유모가 시체처럼 쓰러져 있다가 밭은 기침을 토하며 깨어났다. 피투성이가 된 저고리는 밤사이 차가운 눈밭에 얼어붙어 바스락거렸고 몽둥이에 얻어맞은 등어리는 끊어질 듯한 극심한 통증을 유발했으나 유모의 머릿속에는 오직 주군을 구해야 한다는 일념뿐이었다. 아이고, 우리 불쌍하신 마님께서 이 모진 추위 속에서 홀로 사경을 헤매고 계실 터인데 이 늙은 년이 어찌 편히 숨을 쉴 수 있단 말이냐. 유모는 눈물로 범벅이 된 주름진 얼굴을 소매로 거칠게 닦아내며 감각이 사라진 두 다리를 이끌고 바들바들 떨리는 몸을 일으켜 세워 빙고가 있는 비탈길 쪽을 향해 피맺힌 시선을 던졌다. 그녀는 어떻게든 참판 영감의 눈을 뜨게 할 증자를 찾지 못한다면 마님은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하고 억울한 원기가 될 것이라는 끔찍한 절망감에 휩싸여 주위를 불안하게 두리번거렸다. 그때 저택의 뒷문 쪽에서 인기척을 죽인 채 다급하게 걸음을 옮기는 수상한 인형이 유모의 날카로운 시야에 포착되었으니 그는 다름 아닌 월양의 교활한 수족인 몸종 향단이었다. 이른 새벽부터 두툼한 무명치마를 겹겹이 껴입고 품속에 무언가를 소중히 감춘 채 종종 걸음을 치는 향단의 태도는 누가 보아도 은밀한 음모를 꾸미고 밖으로 빠져나가는 쥐새끼의 형상과 다를 바 없었다. 안방의 따뜻한 아랫목에서 비단 이불을 덮고 누운 월양이 초조하게 손톱을 물어뜯으며 오늘 해가 지기 전에 그 서신을 한양 왈패들에게 전하지 못하면 내년의 목부터 칠 것이다라고 협박했던 간밤의 밀명이 향단의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었던 것이다. 유모는 직감적으로 저 요망한 계집의 품 안에 마님을 올가맨 흉악한 덫에 비밀이 숨겨져 있을 것이라 확신하고 터져 나오는 신음을 억누르며 담벼락에 짙은 그림자 속으로 몸을 숨긴 채 짐승처럼 엎드려 향단의 뒤를 소리 없이 밟기 시작했다. 얼어붙은 눈길 위로 뽀드득거리는 미세한 발소리만이 고요한 새벽의 정막을 깨우는 가운데 마음이 다급해진 향단은 뒤를 돌아볼 여유조차 없이 험준한 산비탈을 향해 허둥지둥 걸음을 재촉했다. 빌어먹을 눈보라 때문에 산길이 얼어붙어 걷기조차 힘든데 마님께서는 어찌 이리 매정한 심부름을 시키신단 말인가. 혹여라도 문서를 잃어버리면 내 목숨이 10개라도 모자랄 터인데. 향단이 혼잣말로 툴툴거리며 치맛자락을 걷어쥐고 가파른 빙판길을 오르려던 찰나 빙판에 미끄러진 낡은 집신이 허공을 가르며 그녀의 몸이 기우뚱하고 거칠게 뒤로 낮아빠지고 말았다. 아악하는 비명소리와 함께 비탈길을 대굴대굴 구른 향단의 품속에서 꽁꽁 숨겨두었던 작은 비단 주머니와 두껍게 밀봉된 서신 한 장이 허공으로 튕겨져 나와 하얀 눈밭 위로 처참하게 내동댕이 쳐졌다. 비탈길 아래쪽 바위에 몸을 숨기고 숨을 죽이던 유모는 눈밭에 떨어진 그 불길한 물건들을 보는 순간 심장이 터질 듯이 요동치기 시작했고 이는 하늘이 마님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내린 기적 같은 동아주림을 뼈저리게 직감했다. 향단은 허리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에 신음하며 엉금엉금 기어나와 바닥에 떨어진 물건들을 허둥지둥 주워 담았으나 당황한 나머지 눈 속에 깊이 파묻혀버린 작은 종이첩 하나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서신만을 가슴에 품고 다시 도망치듯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다. 향단의 그림자가 산마루 너머로 완전히
사라지자마자 유모는 짐승처럼 네 발로 눈길을 기어올라 향단이 넘어졌던 그 핏빛 선명한 눈밭을 파헤치며 미친 듯이 양손으로 얼어붙은 흙을 파내기 시작했다. 하늘이시여, 부디 우리 마님을 살릴 증자를 이 늙은 년의 손에 쥐어주시옵소서. 동상에 걸려 피부가 터지고 피가 흐르는 열 손가락의 고통조차 잊은 채 눈을 파헤치던 유모의 거친 손끝에 마침내 차가운 종이의 촉감이 닿았고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작고 수상한 종이첩을 꽉 움켜쥐었다. 유모가 조심스럽게 종이첩을 펼치자 그 안에는 코를 찌르는 역겨운 냄새를 풍기는 푸르스름한 가루와 함께 작게 접힌 또 다른 서신 조각이 불길한 자태를 드러내며 요부의 추악한 비밀을 발산하고 있었다. 그 독한 가루의 냄새는 과거 유모가 친정에서 약방을 하던 시절 맡아본 적이 있는 치명적인 독초인 천남성의 기운과 흡사했으니 이는 살갗에 닿기만 해도 피부를 썩어 들어가게 만들고 상처를 무섭게 부풀어 오르게 하는 무서운 맹독이었다. 아, 이 천하의 몹쓸 요부년이 제 손등을 비녀로 긋고도 모자라 서방님의 눈을 속이려 이 끔찍한 독초까지 상처에 발라 거짓 연기를 했단 말이냐. 그 기막힌 흉계의 전말을 깨달은 유모의 전신이 분노와 전율로 사시나무 떨듯 부들부들 떨렸고 눈에서는 피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다. 그녀는 이 결정적인 증거를 들고 당장 참판 영감에게 달려가고 싶었으나 일개 노비의 말 따위는 믿어주지 않을 것임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에 가문에서 가장 신망이 두터운 늙은 청지기를 찾아가기로 결심하고 무거운 발걸음을 돌렸다. 행랑채 구석의 어두운 방 안에서 유모의 다급한 부름을 받고 잠에서 깬 늙은 청지기는 피투성이가 된 유모가 내미는 독초 가루와 반쪽짜리 서신을 받아들고는 충격에 입을 다물지 못한 채 경악했다. 이것이 정녕 별당아 씨의 몸종이 떨어뜨리고 간 물건이란 말이냐. 어찌 인간의 탈을 쓰고 이토록 잔악무도한 흉계를 꾸밀 수 있단 말인가. 글을 읽을 줄 알았던 청지기가 떨리는 손으로 서신 조각을 펼쳐 그 내용을 해독해 내려가자 그의 깊게 패인 주름진 얼굴은 순식간에 사색이 되어 파들파들 떨리기 시작했다. 서신에는 가문의 대대로 내려오는 옥토의 문서를 한양의 왈패들에게 넘기고 거액의 현통으로 바꾸어 빼돌리겠다는 월양의 치밀하고도 대담한 반역의 음모가 가증스러운 필체로 고스란히 적혀 있었던 것이다. 청지기는 주먹으로 방바닥을 내리치며 안방마님을 모함한 것도 모자라 기어이 최씨 가문의 뿌리마저 송두리째 뽑아 처먹으려 드는 이 요사스러운 여우년을 당장 끌어내어 능지처참을 해야 마땅하다라며 피를 토하듯 울분을 터뜨렸다. 하지만 늙은 청지기는 이내 이성을 되찾고 유모의 어깨를 붙잡으며 지금 섣불리 나섰다가는 저 교활한 요부가 도리어 우리가 문서를 훔쳤다며 발뺌을 하고 증거를 인멸할 것이니 이 사냥감을 완벽하게 올가맬 그물이 필요하다라며 차분하고도 치밀한 반격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오늘 저녁이면 마님께서 빙고에 갇히신 지 꼬박 사흘이 되는 시간. 서방님께서 필시 직접 빙고의 문을 열어 마님의 생사를 확인하려 하실 터이니 우리는 바로 그 순간을 노려야 한다. 가문의 모든 어르신들과 노비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이 독초와 밀서를 백일하에 폭로하여 저 요망한 첩실의 혀를 뽑고 대감마님의 눈꺼풀을 찢어 놓아야 할 것이다. 두 늙은 충신의 눈동자에는 억울하게 죽어가는 주군을 구하고 가문을 요부의 소나기에서 지켜내겠다는 비장하고도 서늘한 결의가 단단한 무쇠처럼 번쩍이며 타오르고 있었다. 이로써 얼어붙은 지하 빙고 밖에서는 월양의 거짓된 모래성을 단숨에 무너뜨릴 가장 강력하고도 치명적인 반격의 폭풍이 거세게 응축되고 있었던 것이다. 한편 밖에서 자신을 구원할 거대한 반격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빙고 안의 민 씨는 이제 뼈와 살이 분리되는 듯한 해체기의 극심한 고통 속에서 생애 마지막 숨결을 힘겹게 이어가고 있었다. 굶주림으로 위장이 녹아내리는 듯한 경련이 일어날 때마다 그녀는 바닥에 깔린 더러운 얼음 조각을 입에 물어 통증을 마비시켰고, 얼어터진 피부 사이로 배어나온 피는 이미 그녀의 치맛자락을 흉측한 검붉은 갑옷처럼 딱딱하게 굳혀놓았다. 머리통을 짓누르는 극한의 냉기는 이제 환청을 넘어 기괴한 환각마저 불러일으켜 캄캄한 어둠 속에서 피투성이가 된 월양의 얼굴이 수십 개로 분열되어 그녀를 조롱하며 춤을 추는 소름 끼치는 환영이 그녀의 눈앞을 끊임없이 어지럽히고 있었다. 이 요사스러운 악기년들아, 썩 물러가지 못할까. 내 비록 육신은 이 차가운 돌바닥에서 썩어 문드러질지언정 내 영혼의 결백함마저 내년들의 더러운 입김에 더럽혀지지는 않을 것이다. 민 씨는 환영을 향해 앙상하게 마른 팔을 휘두르며 짐승처럼 울부짖었으나 그녀의 쇳소리 섞인 비명은 두꺼운 석벽에 부딪혀 공허한 메아리로 흩어질 뿐이었다. 죽음의 사자가 들이운 검은 장막이 그녀의 이성을 거의 다 집어삼키려던 그 절체절명의 순간, 기적처럼 민 씨의 뇌리를 스치고 지나간 것은 친정어머니가 임종 직전 그녀의 손을 부여잡고 남겼던 뼈저린 유언이었다. 어미야, 뼈대 있는 가문의 여인으로 산다는 것은 내 뼈를 깎아 가문의 주춧돌을 세우는 것과 같으니 어떠한 치욕과 억울함 앞에서도 결코 무릎을 꿇어 정실의 위엄을 잃지 말거라. 그 자애롭고도 단호했던 어머니의 음성이 환청처럼 빙고 안을 가득 채우자 사그라지던 민 씨의 눈동자 속에서 잿더미 속에 숨겨져 있던 시퍼런 불씨가 다시금 맹렬하게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렇다, 내 이대로 어둠 속에 웅크린 채 패배자로 굳어버릴 수는 없다. 저 문이 열리는 순간 내가 보여주어야 할 것은 동사한 시체가 아니라 부당한 형벌에 굴복하지 않은 안방마님의 서리발 같은 기백이어야 한다. 초인적인 의지로 죽음의 장막을 찢어낸 민 씨는 감각이 완전히 상실된 하반신을 양손으로 억지로 끌어당겨 얼어붙은 흙바닥 위에 위태롭게 가부좌를 틀고 정좌의 자세를 취하려 안간힘을 썼다. 굳어버린 관절이 꺾일 때마다 뼈마디가 부서지는 듯한 끔찍한 파열음과 함께 숨이 멎을 듯한 고통이 밀려왔으나 그녀는 입술을 짓씹어 흐르는 피를 삼키며 단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꼿꼿한 자세를 만들어갔다. 헝클어진 머리칼을 떨리는 손으로 애써 쓸어 넘기고 피 묻은 치맛자락을 단정히 여민 민 씨의 모습은 비록 피골이 상접하고 얼굴은 시체처럼 창백했으나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범호 같은 숭고한 위엄을 뿜어내고 있었다. 빙고의 지독한 냉기마저 그녀의 그 끔찍하리만치 결연한 의지와 기백에 눌려 숨을 죽인 듯 시커먼 어둠 속에서 홀로 꼿꼿이 앉아 문을 응시하는 그녀의 두 눈동자는 서늘한 야차에 그것처럼 형형하게 빛나며 복수의 순간을 집요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사흘의 기한이 거의 다 차오르고 해가 서산 너머로 핏빛 노을을 토해내며 기울어가자 저택 안채에서는 거짓된 승리에 도취한 월양이 안방 거울 앞에서 자신의 가증스러운 상처를 매만지며 마지막 연기를 준비하고 있었다. 이제 반시집만 지나면 저 독한 년은 뻣뻣한 얼음덩어리가 되어 실려 나올 것이니 서방님 앞에서 내 이토록 큰 상처를 안고도 조강지처를 불쌍히 여겨 자비를 구하는 어진 첩실에 흉내를 내면 가문의 모든 권세는 내 발밑에 엎드릴 것이다라며 월양은 뱀처럼 교활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향단이 가져온 남은 독초 가루를 붉게 부어오른 상처 위에 더욱 듬뿍 지시기듯 발라 마치 방금 독사에 물린 것처럼 흉측하고 참혹한 몰골을 자기적으로 연출해냈다. 찢어지는 듯한 살갗의 쓰라림에 눈물이 핑 돌았으나 월양은 이 고통이야말로
안방의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가장 달콤하고도 짜릿한 재물이라 여기며 거울 속의 자신을 향해 승리의 찬가를 흥얼거리고 있었다. 반면 안마루에서 초조하게 서성이는 최참판의 내면은 분노와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뒤섞인 끔찍한 혼돈의 도가니 속에서 맹렬하게 끓어오르고 있었다. 사흘 전 끓어오르는 화를 참지 못하고 조강지처를 생지옥에 쳐넣기는 했으나 10수년을 고락을 함께한 어진 아내가 그토록 끔찍한 살기를 품었다는 사실이 가슴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석연치 않은 가시처럼 남아 그의 양심을 찌르고 있었던 것이다. 만약 그 사람이 빙고 안에서 제 죄를 뉘우치지 않고 끝내 숨을 거두어 버린다면 내 가문의 피를 묻힌 지압이라는 오명을 영원히 씻지 못할 터인데 참판이 무거운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내저을 때마다 곁에 다가온 월양이 서방님 행여라도 형님께서 살아서 나오시거든. 제 상처 따위는 잊으시고 부디 가문의 평화를 위해 형님을 너그럽게 품어주시옵소서라며 가증스러운 눈물을 흘려 그의 얕은 동정심과 분노를 동시에 자극했다. 월양의 그 교묘한 이간질은 참판의 옅은 죄책감을 단숨에 날려버리고 오히려 저리도 착하고 연약한 아이를 해치려던 그 독부를 내 결코 살려두지 않으리라 라는 냉혹한 살기를 다시금 벼려내게 만드는 치명적인 독약으로 작용했다. 마침내 운명의 사흘째 밤이 저택을 완전히 집어삼키고 뼛속까지 시린 겨울 바람이 문풍지를 날카롭게 때리는 자시 참판은 굳은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나 앞마당으로 나섰고 그의 뒤를 따라 월양과 가신들이 숨죽인 채 우르르 몰려나왔다. 횃불을 든 수십 명의 사내종들이 앞마당을 대낮처럼 붉게 밝히는 가운데 참판은 위압적인 걸음걸이로 비탈길을 내려가 육중한 얼음 창고의 철문 앞에 서리빨처럼 차가운 시선으로 멈춰섰다. 빙고 앞에는 이미 참판의 명을 받은 문중 어르신들까지 참담한 표정으로 모여 있었으니 이는 정실부인의 생사를 확인하고 그녀의 거취를 결정지을 가문에 중차대한 재판정이 차가운 눈밭 위에 기괴하게 차려진 것이나 다름없었다. 긴장감에 짓눌린 노비들이 침을 꿀꺽 삼키며 참판의 입술만 바라보는 와중에 무리의 맨 뒷줄 짙은 그림자 속에서는 늙은 유모와 청지기가 품속의 독초와 밀서를 부서져라 꽉 움켜쥔 채 도끼 어린 눈으로 월양의 뒤통수를 노려보며 반격의 순간을 날카롭게 벼르고 있었다. 열어라 저 안에서 독분연이 제 지은 죄를 참회하며 얼어붙었는지 아니면 아직도 살아서 요망한 숨결을 내뱉고 있는지 내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다. 참판의 섯을 펄은 호령이 매서운 밤바다의 폭풍처럼 찌르듯 울려 퍼지자 건장한 종 2명이 덜덜 떨리는 손으로 묵직한 쇠망치를 들어 올려 빙고 문을 굳게 틀어막고 있던 거대한 자물쇠를 향해 힘껏 내리쳤다. 깡하는 날카로운 마찰음이 칠흑 같은 밤하늘을 찢어밟히며 저택 전체에 소름 끼치는 진동을 일으켰고 이어서 끔찍한 파열음을 내며 육중한 쇠문이 기괴한 마찰음을 토해내며 서서히 열리기 시작했다. 문틈이 벌어지자마자 지하 깊은 곳에서 사흘 동안 응축되어 있던 무시무시한 사기의 냉기와 퀴퀴한 핏내음이 짐승의 아가리처럼 훅 하고 쏟아져 나와 횃불을 들고 있던 종들마저 기겁하며 뒷걸음질치게 만들었다. 붉은 횃불의 빗줄기가 춤을 추듯 그 캄캄한 심연 속을 조심스럽게 비추기 시작하는 순간 그곳에 모인 모든 이들은 자신들의 눈앞에 펼쳐진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일제히 경악의 비명을 집어삼키며 그대로 돌처럼 굳어버리고 말았다. 빛이 닿은 빙고의 한가운데 죽어 나자빠져 있어야 할 민씨가 흩어진 머리칼과 얼어붙은 핏자국으로 처참한 몰골을 한 채 흡사 저승에서 돌아온 서늘한 야차처럼 정자세로 꼿꼿이 앉아 횃불을 든 자들을 향해 형형한 눈빛을 쏘아보내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의 몸은 마치
거대한 얼음 조각처럼 창백하고 미동조차 없었으나 찢어진 이마 아래로 번쩍이는 두 눈동자만큼은 참판과 월양의 심장을 단숨에 꿰뚫어 버릴 듯 맹렬하고도 무시무시한 광기를 품고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죽음의 문턱에서 인간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서늘한 원기의 기백을 빌려 살아남은 정실부인 앞에서는 거짓 연기를 하려던 월양마저 그 압도적인 기세에 짓눌려 숨을 헉 들이마시며 참판의 등 뒤로 황급히 몸을 숨겨야만 했다. 사흘 밤낮의 지옥 같은 형벌조차 꺾지 못한 민 씨의 그 섬뜩하리만치 고결한 의지는 이제 요망한 거짓말을 갈기갈기 찢어 밝히고 피비린내 나는 복수의 서막을 알리는 가장 끔찍하고도 장엄한 선전포고가 되어 얼어붙은 밤 공기를 무자비하게 찢어 밝히고 있었다. 지하 빙고의 육중한 철문이 기괴한 마찰음을 토해내며 완전히 열어젖혀진 순간 횃불의 붉은 일렁임 속에 드러난 끔찍한 광경은 그곳에 모인 모든 이들의 숨통을 단숨에 끊어놓을 듯한 경악스러운 침묵을 몰고 왔다. 사흘 밤낮을 빛 한 줌 없는 극저온의 생지옥에 갇혀 당연히 뻣뻣한 송장으로 나뒹굴고 있어야 할 안방마님 민씨가 머리에서 흘러내린 피가 검붉은 고드름으로 얼어붙은 처참한 몰골을 하고서도 꼿꼿하게 가부좌를 튼 채 정좌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의 육신은 한 줌의 온기도 남지 않은 거대한 얼음덩어리처럼 창백하게 질려 있었으나 찢어진 이마 아래로 번쩍이는 두 눈동자만큼은 이승의 억울함을 피로 씻어내고야 말겠다는 야차에 그것처럼 형형하게 타오르며 밖에 무리들을 서늘하게 쏘아보고 있었다. 인간의 나약한 한계를 초월하여 오직 뼈에 사무친 원한과 정실 부인으로서의 숭고한 기백만으로 빅마의 저주를 튕겨낸 그녀의 압도적인 위엄 앞에서 횃불을 든 건장한 사내종들마저 흡사 지옥문에서 걸어나온 원기를 마주한 듯 사시나무 떨듯 몸을 부르르 떨며 뒷걸음질을 쳤다. 무슨 해괴한, 아직도 목숨이 붙어있단 말이냐. 눈앞에 펼쳐진 믿을 수 없는 현실의 넋을 잃은 최참판은 턱이 덜덜 떨리는 것을 주체하지 못하고 뒷걸음질을 치다 눈길에 미끄러질 뻔하며 당혹스러운 비명을 삼켰다. 그가 기대했던 것은 끔찍한 추위에 굴복하여 살려달라고 애원하며 바닥을 기어다니는 나약한 여인의 모습이거나 아니면 죗값을 치르고 딱딱하게 굳어버린 차가운 시신이었건만 민 씨는 오히려 참판의 그 어리석은 오만을 비웃기라도 하듯 범접할 수 없는 서리빨 같은 기세로 그를 짓누르고 있었다. 그 곁에서 거짓 눈물을 닦아내며 민 씨의 시신 앞에서 가증스러운 연기를 펼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던 첩실 월양 역시 살기마저 느껴지는 민 씨의 무시무시한 눈빛과 마주치자 심장이 얼어붙는 듯한 공포에 질려 헉하는 밭은 숨을 들이마시며 황급히 참판의 등 뒤로 교활한 몸을 숨겼다. 하지만 월양은 이내 간악한 본성을 드러내며 서방님, 저 도끼 어린 눈빛을 보시옵소서. 사흘을 갇혀 지내고도 뉘우침은커녕 기어이 소첩과 서방님을 저주하며 죽이려 드는 악귀가 씌어싸옵니다. 라며 참판의 소매를 부여잡고 더욱 요란하게 거짓 통곡을 쏟아내어 장래의 공포심을 부추기려 안간힘을 썼다. 월양의 그 뱀처럼 혀를 날름거리는 이간질에 다시금 얄팍한 분노가 치밀어 오른 참판은 당황했던 기색을 애써 지우고는 호위하는 종들을 향해 무얼 하고 서 있는 게냐. 당장 저 요망한 악귀년을 밖으로 끌어내어 마당에 꼴리거라라며 이성을 잃은 맹수처럼 핏대를 세우며 호통을 쳤다. 주인의 서슬퍼런 벼락 같은 호령에 흠칫 놀란 두 명의 사내종이 머뭇거리며 빙고 안으로 발을 들여놓았으나 민 씨의 팔을 붙잡으려 손을 뻗은 그들은 마치 천년 묵은 만년설의 손을 댄 듯 뼛속까지 파고드는 끔찍한 냉기에 기겁하며 자신들도 모르게 손을 거둬들여야 했다. 어허, 손을 대지 말라. 내 이 두 발로 당당히 나갈 것이니
더러운 손으로 정실 부인의 몸을 함부로 능멸하지 말라. 쇳소리가 섞인 그러나 쇠스랑처럼 날카롭고 단호한 민씨의 일갈이 빙고 안을 메아리치자 종들은 벼락이라도 맞은 듯 그 자리에 납작 엎드리고 말았다. 민씨는 감각이 완전히 사라져 동상으로 검게 변해가는 두 다리를 양손으로 억지로 펴며 피투성이가 된 치맛자락을 끌고 짐승처럼 바닥을 기어서라도 기어이 제 힘으로 빙고의 문지방을 넘어 혹한의 눈보라가 몰아치는 바깥 세상으로 처절한 첫발을 내디뎠다. 눈밭 위에 엎드린 민씨의 몸 위로 앙상한 나뭇가지를 흔드는 칼바람이 매섭게 몰아쳤으나 3일간 지옥의 밑바닥을 경험한 그녀에게 이승의 추위 따위는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으며 오히려 그녀의 잠들어 있던 감각을 깨우는 날 선각성제와 같았다. 그녀는 덜덜 떨리는 두 팔로 차가운 눈밭을 짚고 온몸의 뼈마디가 비명을 지르는 끔찍한 고통을 악물고 견뎌내며 서서히 상체를 일으켜 세웠고 흐트러진 머리칼 사이로 최참판과 문중 어르신들을 차례대로 번갈아 쏘아보며 피 묻은 입술을 천천히 달싹였다. 가문의 어르신들께서도 이리 다 모이셨으니 참으로 잘 되었사옵니다. 지아비의 눈이 요부의 치마폭에 가려져 옥석을 가리지 못한다면 가문의 기둥이신 어르신들께서 이 부끄러운 피바람의 진실을 엄히 판단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목구멍을 찍고 나오는 민씨의 목소리는 비록 가래가 끓고 미약했으나 그 안에 담긴 서늘한 진실의 무게는 광풍을 잠재울 만큼 묵직하여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이들의 숨소리조차 아사가 버릴 만큼 강력한 위엄을 뿜어내고 있었다. 자신의 권위가 수많은 노비와 문중 어르신들 앞에서 묵사발이 나는 것을 견디지 못한 최참판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하여 삿대질을 하며 이 천하의 자낙무도한 독분연이 기어이 실성하여 어르신들 앞에서도 요망한 새치 혀를 놀리는구나. 네가 투기에 눈이 멀어 은비녀로 연약한 첩실의 손등을 난도질한 것을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거늘 어디서 감히 결백을 논한단 말이냐 라며 길길이 날뛰었다. 참판의 그 폭언에 호응하듯 월양은 퉁퉁 부어올라 검붉은 진물이 흐르는 끔찍한 손등을 일부러 사람들 보란듯이 들어올리며 아이고 형님 제 피비린내 나는 이 상처를 보고도 어찌 그리 뻔뻔하게 거짓을 고하십니까? 소첩은 이 상처가 썩어 들어가 밤낮으로 뼈를 깎는 고통의 사경을 헤매고 있사옵니다. 라며 혼절할 듯 몸을 휘청거리며 참판의 품으로 쓰러지는 가증스러운 연기에 절정을 선보였다. 참판은 헐떡이는 월양을 감싸 안으며 사리가 번뜩이는 눈으로 민씨를 노려보며 종들에게 더 듣기 싫다. 저 미친년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당장 광 속에 쳐넣어 내일날이 밝는 대로 가문에서 영원히 쫓아내리라라며 파멸의 명을 내렸다. 멈추시오. 단 한 발자국이라도 안방마님의 옥체에 손을 대는 자는 내 늙은 뼈가 부서지는 한이 있어도 그 목줄을 물어뜯어 놓을 것이오. 종들이 다가가려던 찰나무리의 맨 뒷줄, 짙은 그림자 속에서 피투성이가 된 늙은 유모와 가문의 충직한 청지기가 벼락 같은 고함을 지르며 앞으로 튀어나와 민씨의 앞을 거대한 바위처럼 결연히 가로막아 섰다. 무자비한 매질로 얼굴이 퉁퉁 붓고 다리를 절뚝거리는 참혹한 몰골의 유모는 눈밭에 엎드려 머리를 쾅쾅 찌으며 대감마님 제발 굽어 살피시옵소서. 마님께서는 요망한 짐승의 간계에 빠져 억울한 죽음의 문턱까지 가신 것이옵니다. 진정 눈을 뽑아버려야 할 악귀는 저기 서방님 품에 안겨 요사를 떠는 저 기생년이옵니다. 라며 피를 토하듯 절규했다. 감히 일개노비 따위가 주인의 처첩 갈등에 끼어들어 폐악을 부리는 전대미문의 사태에 장내는 일순간 찬물이라도 끼얹은 듯 섬뜩한 정적에 휩싸였고 참판은 어이가 없다는 듯 실소를 터뜨리며 저 늙은 것들이 기어이 주인을 닮아 미쳐 날뛰는구나.
저것들도 당장 끌어내어 멍석을 말아 타살토록 하라라며 광기 어린 분노를 폭발시켰다. 대감마님, 이 늙은 종놈의 목을 치시는 것은 어명이라도 달게 받겠사오나. 소인이 가슴에 품고 온 이 무서운 증자들을 어르신들 앞에서 백일하에 밝히기 전에는 결단코 물러설 수 없사옵니다. 늙은 청지기가 종들의 소나기를 거칠게 뿌리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품속에 숨겨두었던 푸르스름한 가루가 담긴 비단 주머니와 두껍게 밀봉되었다가 찢어진 서신 반쪽을 허공을 향해 치켜들며 사자후를 토해냈다. 청지기의 손에 들린 그 불길한 물건들을 확인한 순간 참판의 품에서 거짓으로 혼절한 척 연기하던 월양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핏기가 가시며 낯빛으로 변했고 그녀의 두 눈동자는 사색이 되어 미친 듯이 요동치기 시작했다. 향단에게 목숨을 걸고 한양으로 전달하라 명했던 가문의 심장과도 같은 밀서와 자신의 흉계를 도왔던 독초가루가 왜 저 천한 종놈의 손에 쥐어져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던 월양은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소름 끼치는 파멸에 직감에 사시나무 떨듯 전신을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다. 청지기는 문중 어르신들 중 가장 연장자이자 의술의 조예가 깊은 백발의 종숙. 어른 앞으로 나아가 무릎을 꿇고 그 비단 주머니를 공손히 바치며 어르신 부디 이 악독한 가루의 정체를 살펴봐 주시옵소서. 이것은 별당아 씨의 몸종 향단이가 오늘 새벽 보찜을 싸서 몰래 달아나려다 산빛 아래 흘리고 간 물건이옵니다라며 낱낱이고 하였다. 종숙 어른이 의구심이 가득한 표정으로 주머니를 열어 코끝에 가져다 대는 순간 코를 찌르는 역겹고도 독한 기운에 흠칫 놀라 뒤로 물러서며 이것은 맹독을 품은 독초, 천남성을 빻은 가루가 아니더냐. 살갗에 닿기만 해도 뼈가 녹아내리고 피부가 무섭게 부풀어 오르는 끔찍한 사약의 재료이거늘 어찌 이런 것이 안채에서 나돌아 다닌단 말이냐 라며 경악을 금치 못하고 소리쳤다. 천남성이라는 무시무시한 단어가 밤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지자 장내는 일순간 벌집을 쑤셔놓은 듯 발칵 뒤집혔고 참판 역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종숙 어른과 청지기를 번갈아 바라보며 혼란스러운 눈빛을 감추지 못했다. 그렇사옵니다. 저 악독한 요부녀는 안방마님을 모함하기 위해 스스로 은비녀로 제 손등을 긋고 상처가 흉측하게 덧나 보이도록 이 무서운 독초 가루를 밤마다 몰래 상처 부위에 지식여 발랐던 것이옵니다. 유모가 피 묻은 손가락으로 월양을 매섭게 가리키며 그동안 감춰져 있던 소름 끼치는 자작극의 전말을 만천하에 폭로하자 무리들 사이에서는 경악과 분노의 탄식이 폭포수처럼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당황한 참판이 곁에 선 월양을 거칠게 떼어내며 이것이 대체 무슨 소리냐. 내 상처가 독초로 인해 부풀어 오른 것이란 말이냐 라며 다그치자 사색이 된 월양은 뒤로 물러서며 혀를 차며 모모함이옵니다. 저 천한 것들이 마님을 구하기 위해 있지도 않은 독초를 날조하여 소첩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수작이옵니다라며 끝까지 뻔뻔스러운 거짓말을 늘어놓으며 발악을 쳐댔다. 그러나 종숙 어른은 서슬퍼런 눈빛으로 호위 종들을 향해 당장 저 계집의 손목을 낚아채어 내 앞으로 대령하라. 독에 중독된 상처인지 비녀의 배인 상처인지는 이 늙은이의 눈으로 확인하면 단박에 알 수 있을 것이다라며 추상 같은 호령을 내렸다. 종들이 무자비하게 다가가 발버둥 치는 월양의 양팔을 거칠게 포박하여 질질 끌고 와 종숙 어른 앞에 강제로 무릎을 꿇렸고 억지로 소매를 걷어올려 핏물이 배어나오는 그 끔찍한 손등을 횃불빛 아래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종숙 어른이 미간을 잔뜩 찌푸린 채 상처 주변을 자세히 살피자 칼날에 베인 매끄러운 절단면이 아니라 맹독에 의해 살같이 검붓게 타들어가고 기포가 흉측하게 터져 있는
전형적인 천남성 중독의 참혹한 병변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었다. 내 인연 하늘을 속이려 들어도 내 의술의 눈은 속일 수 없다. 이 상처는 결코 쇠붙이에 한 번 베어서 날 수 있는 상처가 아니라 누군가 고의로 맹독을 지속적으로 문질러 살을 썩게 만든 끔찍한 자상이다. 종숙 어른의 불호령, 같은 확진이 떨어지는 순간 월양의 마지막 거짓말의 방패는 산산조각 나버렸고 그녀는 영혼이 빠져나간 듯 멍한 표정으로 털썩 바닥에 주저앉으며 파들파들 떨기 시작했다. 그 충격적인 진실 앞에 넋을 잃은 최참판의 머릿속에서는 사흘 전 안마루에서 벌어졌던 그 기괴한 핏빛 자작극의 조각들이 이제야 완벽한 진실의 퍼즐로 맞춰지며 걷잡을 수 없는 배신감의 폭풍우가 몰아치기 시작했다. 하지만 청지기는 참판이 그 충격에서 채 벗어나기도 전에 두 번째이자 가장 치명적인 파멸의 비수를 뽑아들었으니 그것은 바로 월양이 가문의 재산을 송두리째 팔아넘기려 했던 추악한 음모가 담긴 밀서였다. 대감마님 독초의 음모는 시작에 불과하옵니다. 이 서신을 보시옵소서. 이는 안방마님께서 빙고에 갇혀 사경을 헤매시는 동안 저 요부가 한양의 왈패 두목과 내통하여 대대로 내려오는 이 가문의 옥토 문서들을 거액의 현통으로 바꿔 빼돌리려 한 반역의 밀서이옵니다. 청지기가 피를 토하듯 부르짖으며 내민 그 서신을 빼앗아든 참판의 두 손은 사시나무 떨듯 격렬하게 요동쳤고 떨리는 눈동자로 밀서의 내용을 하나하나 읽어내려가는 그의 얼굴은 점차 분노를 넘어선 끔찍한 살기로 일그러져 갔다. 밀서에는 안채 비밀 금고의 위치, 토지 문서의 수량, 그리고 오늘 밤 삼거리, 주막에서 애꾸는 왈패와 접선하여 물건을 넘기겠다는 그 치밀하고도 잔악무도한 매국 행위가 월양에 간드러진 필체로 너무나도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자신이 아끼고 품어주었던 그 가련한 첩실이 사실은 조강지처를 지옥으로 몰아넣고 제 가문의 숨통을 끊어버리려 했던 끔찍한 독사였음을 뼈저리게 깨달은 순간 참판의 목구멍에서는 짐승의 단말마와도 같은 처절하고도 무시무시한 포효가 터져나왔다. 이 천하의 능지처참을 해도 모자랄 요사스러운 기생년이 기어이 내 등에 칼을 꽂고 가문의 뿌리마저 씹어먹으려 들었단 말이냐. 이성을 완벽하게 상실한 참판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들고 있던 횃불을 눈밭에 내동댕이 치고는 바닥에 주저앉아 덜덜 떨고 있는 월양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려들어 그녀의 머리채를 사정없이 틀어쥐었다. 아, 서방님, 살려주시옵소서. 이는 모함이옵니다. 향단이 년이 저를 질투하여 꾸민 짓이옵니다. 머리 가죽이 벗겨지는 고통에 짐승 같은 비명을 지르며 발악하던 월양은 벼랑 끝에 몰리자 기어이 제 몸종인 향단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려는 파렴치한 본성을 끝까지 드러냈다. 그 순간 무리 속에서 밧줄에 꽁꽁 묶인 채 끌려 나온 향단이 눈물 콧물로 범벅이 된 얼굴을 들고 악에 바친 목소리로 마님, 어찌 제게 모든 죄를 덮어 씌우려 하십니까? 마님께서 제게 독초를 구해오라 시키고 안방 열쇠를 부수어 문서를 훔친 뒤 한양으로 심부름을 보낸 것이 낱낱이 사실이거늘 어찌 하늘이 두렵지 않으십니까? 라며 월양의 모든 악행을 만천하에 고래고래 소리치며 폭로했다. 가장 믿었던 수족의 배신에 마지막 퇴로마저 완벽하게 끊겨버린 월양은 짐승처럼 눈을 까디집으며 향단을 향해 저주를 퍼부으려 했으나 이내 참판의 소뚜껑 같은 거대한 손바닥이 허공을 가르며 월양의 뺨을 무자비하게 강타했다. 짜악하는 뼈가 부서질 듯한 끔찍한 마찰음과 함께 허공으로 피를 토하며 눈밭에 처박힌 월양은 턱뼈가 탈골된 듯 흉측하게 입을 벌린 채 신음조차 내지 못하고 파들파들 몸을 떨었다. 내년에 그 요망한 혀를 당장 뽑아 개먹이로 던져줄 것이다.
조강지처의 피눈물로도 모자라 가문을 능멸한 내년을 이 자리에서 갈기갈기 찢어 죽여도 내분이 풀리지 않으리라. 분노에 눈이 뒤집힌 참판은 쓰러진 월양의 몸뚱이를 발로 무자비하게 걷어차며 광기 어린 폭행을 멈추지 않았고 화려했던 비단치마는 어느새 흙탕물과 핏자국으로 범벅이 되어 한낱 시궁창 쥐새끼의 몰골보다 못한 처참한 모습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어르신들의 지시를 받은 사내종들이 벌떼처럼 달려들어 짐승처럼 울부짖는 월양의 몸을 굵은 동아줄로 꽁꽁 묶어 마치 돼지를 사냥하듯 거꾸로 매달았고 그녀의 교만하고 농염했던 자태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채 오직 살려달라는 처절하고도 비굴한 애원만이 차가운 밤하늘을 기괴하게 찢어발겼다. 가문을 파멸로 몰고 갈 뻔했던 이 소름 끼치는 음모가 백일하에 드러나고 요부가 처참하게 응징당하는 이 피비린내 나는 광경을 눈밭에 꿇어앉은 민씨는 그 어떤 동요도 없는 서늘하고도 고요한 눈빛으로 묵묵히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차가운 눈동자 속에는 기쁨도 슬픔도 아닌 오직 하늘의 그물은 결코 악인을 놓치지 않는다는 무거운 인과응보의 천리만이 깊게 가라앉아 번쩍이고 있었다. 뒤늦게 제 어리석음을 깨닫고 피눈물을 흘리며 민씨의 발치에 무릎을 꿇고 부인. 이 못난 지아비가 요물의 혀에 속아 부인에게 천인공노할 죄를 지었소. 내 이 눈을 뽑아 속죄하리니 부디 나를 용서치 마시오라며 오열하는 참판의 비루한 뒷모습을 내려다보는 민씨의 핏기 없는 입술가에는 마침내 서리빨보다 차갑고 비수보다 날카로운 씁쓸한 미소가 아주 희미하게 그러나 가장 압도적인 위엄을 품고 번져나가기 시작했다. 얼어붙은 칠흑의 밤은 물러가고 피 묻은 진실의 빛이 가문의 썩은 뿌리를 도려내는 그 참혹하고도 장엄한 구원의 여명이 마침내 저택 위로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다. 뼛속까지 시리던 기나긴 겨울밤의 칠흑 같은 어둠이 마침내 서서히 걷히고 피비린내 나는 참극의 현장 위로 차가운 새벽동이 부옇게 터오기 시작했다. 밤새 미친 듯이 몰아치던 눈보라가 멈춘 앞마당에는 짐승처럼 거꾸로 매달린 월양의 처참한 몰골이 붉은 아침 햇살 아래 너무도 적나라하고 흉측하게 그 실체를 드러내고 있었다. 아이고 서방님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시옵소서. 이 천한년이 잠시 앞귀에 씌어주제도 모르고 눈이 멀었사옵니다. 라며 쉴 새 없이 자비를 구걸하는 월양의 쇳소리 섞인 비명은 이제 그 누구의 동정심도 자아내지 못하는 공허하고도 끔찍한 단말마의 소음으로 전락하여 차가운 허공을 무기력하게 떠돌고 있을 뿐이었다. 가문의 근간을 뒤흔들려 했던 요부의 그 끔찍한 탐욕의 끝은 이토록 비참하고도 참혹한 몰락의 진흙탕 속으로 영원히 곤두박질치고 만 것이다. 날이 완전히 밝자마자 최참판은 가문의 명예를 실추시킨 이 천인공노할 사태를 엄단하기 위해 관아의 사람을 보내어 관원들을 집안으로 불러들였다. 포승줄에 꽁꽁 묶인 채 멍석에 말려 마당 한가운데 내동댕이 쳐진 월양과 향단을 향해 포도부장은 추상 같은 눈빛을 번뜩이며 정실부인을 모함하여 생지옥에 가둔 것도 모자라 양반가의 가산을 탕진하려 한 죄는 참수형에 처해도 마땅하다라며 벼락 같은 호통을 내리쳤다. 살려주시옵소서. 날이 모두 저 늙은 종놈들이 꾸며낸 모함이옵니다. 라며 월양은 마지막까지 발악하며 피투성이가 된 얼굴을 땅에 비벼댔으나 포졸들이 무자비하게 내리치는 굵은 곤장 세례에 인해 살이 터지고 뼈가 부서지는 끔찍한 비명을 토해내며 혼절하고 말았다. 만천하에 그 흉악한 죗값이 낱낱이 까발려진 월양은 결국 멍석마리로 반실송장이 된 채 수레에 실려 멀고도 험한 북방의 관노로 영구히 유배를 떠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다. 요망한 첩실이 끔찍한 형벌을 받고 영원히 저택에서 쫓겨난 뒤
텅 빈 앞마당에는 혹독한 후회와 뼈저린 자책감에 휩싸인 최참판만이 마치 혼이 나간 사람처럼 넋을 잃고 털썩 주저앉아 있었다. 십수년을 묵묵히 헌신해온 어진 조강지처를 한낱 기생년의 거짓된 혀에 속아 무참히 내치고 사지로 몰아넣었던 자신의 그 돌이킬 수 없는 어리석음이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심장을 후벼 파고 있었다. 내 눈이 멀어 옥석을 가리지 못하고 천하의 요물을 품었으니 이 가문을 지켜낸 것은 내 알량한 권세가 아니라 지옥의 고통마저 견뎌낸 내 부인의 숭고한 기백이었구나. 참판은 자신의 두 눈을 두 손으로 거칠게 지식이며 피눈물을 쏟아냈으나 엎질러진 물을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듯 한번 산산조각이 나버린 부부의 깊은 신뢰와 정실 부인에 찢겨진 상처는 그의 뒤늦은 참회만으로는 결코 쉽게 아물 수 없는 깊은 상흔으로 남아 있었다. 한편 초인적인 정신력으로 사흘 밤낮의 지옥 같은 형벌을 견뎌내고 요부의 파멸을 두 눈으로 확인했던 민 씨는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긴장의 끈이 툭 끊어짐과 동시에 앙상한 나뭇가지처럼 힘없이 그 자리에 쓰러져 혼절의 늪으로 빠져들고 말았다. 극한의 추위와 굶주림에 무자비하게 유린당했던 육신은 이제 끔찍한 동상과 고열로 불타오르며 죽음의 문턱을 아슬아슬하게 넘나들기 시작했고 그녀의 창백한 얼굴 위로는 사경을 헤매는 자의 고통스러운 신음만이 끊임없이 흘러나왔다. 마님 안 되옵니다. 어찌 견뎌내신 목숨인데 이리 허망하게 눈을 감으려 하시옵니까? 늙은 유모가 피투성이가 된 자신의 몸도 돌보지 않은 채 민씨를 둘러엎고 온기를 잃어 안방으로 미친 듯이 달려갔고 저택 안의 모든 노비들이 숯불을 피우고 탕약을 다리며 안방마님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 처절한 사투를 벌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마치 차갑게 얼어붙었던 가문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려는 숭고하고도 눈물겨운 의식과도 같았다. 안방의 뜨거운 아랫목에 눕혀진 민 씨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갑다가도 순식간에 불덩이처럼 달아오르기를 반복하며 그 끔찍했던 빙고 안에서의 사투가 남긴 혹독한 후유증을 고스란히 토해내고 있었다. 이마에 찢어진 상처에서는 끊임없이 붉은 진물이 흘러나왔고 동상으로 검게 변해버린 손끝과 발끝은 뜨거운 수건으로 감싸 안아도 좀처럼 생기의 온기를 되찾지 못한 채 위태로운 생사의 갈림길을 서성이고 있었다. 밤낮으로 머리맡을 지키던 참판은 떨리는 손으로 아내의 갈라진 입술을 적셔주며 부인, 제발 눈을 떠보시오. 내 모든 권세와 재물을 다 바쳐서라도 부인의 명을 이어갈 터인이 나를 두고 이리 모질게 가시면 아니 되오라며 어린아이처럼 목을 놓아 통곡했다. 하지만 혼수 상태에 빠진 민 씨의 귓가에는 지아비의 애끓는 참회조차 닿지 않는 듯 그녀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끔찍한 빅마들과 홀로 외로운 싸움을 이어가며 가녀린 숨결만을 힘겹게 몰아쉬고 있을 뿐이었다. 열흘이라는 피말리는 시간이 흐르고 가문의 모든 이들이 절망의 늪에 빠져갈 무렵 하늘이 그 숭고한 영혼의 결백을 굽어 살피기라도 한 듯 기적처럼 민 씨의 굳게 닫혀있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리며 서서히 열리기 시작했다. 희미한 시야 속으로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워 핏발이 선 참판의 초췌한 얼굴과 그 곁에서 수건을 쥐고 엎드려 소리 죽여 오열하고 있는 늙은 유모의 구부정한 등이었다. 물을 좀 다오. 갈라지고 찢어진 목구멍 사이로 새어나온 민 씨의 그 쇳소리 같은 첫마디에 참판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황급히 미지근한 탕약을 대령했고 유모는 엉엉 소리내어 울며 마님의 창백한 손을 제 얼굴에 비벼대며 살아 돌아온 기적에 무한한 감사를 올렸다. 이승으로 다시 돌아온 민 씨의 두 눈동자는 이전보다 깊고 투명해졌으나 그 안에는 덧없는 세상의 이치와 지아비의 얄팍한 배신을 모두 통달해버린
서늘하고도 쓸쓸한 지혜의 빛이 고요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몸을 일으킬 기력조차 없는 민 씨를 향해 참판은 바닥에 납작 엎드려 부인이 죄인을 어찌 벌하시겠소. 첩실의 치마폭에 눈이 멀어 조강지처를 사지에 몰아넣은 이 어리석은 지아비의 목을 베어 부인의 원한을 달래시옵소서라며 피 맺힌 참회의 눈물을 쏟아냈다. 그러나 민 씨는 책망하거나 저주하는 대신 그저 고개를 가로저으며 서방님 참으로 허망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고 권세의 바람이거늘 이미 벌어진 참극을 두고 누구의 목을 밴들 채 살갗에 새겨진 그 서늘한 얼음의 흉터가 지워지겠습니까라며 차분하고도 냉정한 어조로 일침을 가했다. 내 비록 목숨은 부지하였으나 가문의 기강은 이미 뿌리째 흔들렸으니 서방님께서는 이 참담한 피바람을 거울 삼아 다시는 집안에 요사스러운 기운이 발을 들이지 못하도록 대문에 빗장을 걸어 잠그고 뼈를 깎는 성찰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민 씨의 그 준엄하고도 뼈 있는 충고에 참파는 소리 내어 통곡하며 앞으로 다시는 첩을 들이지 않고 오직 정실 부인만을 하늘처럼 받들어 모시겠노라 굳게 맹세했다. 민 씨가 의식을 되찾고 안방의 주권이 온전히 회복되자 저택 안의 분위기는 일순간 서리빨치는 엄숙함과 깊은 안도의 숨결이 교차하는 새로운 질서의 시대로 접어들기 시작했다. 안방마님이 사경을 헤매는 동안에도 끝까지 가문의 비밀을 지켜낸 늙은 유모와 청지기에게는 무명천과 값진 재물이 하사되었고 요부의 편에 서서 조강지처를 능멸했던 노비들은 가차없이 매를 맞고 타지로 쫓겨나며 집안의 썩은 뿌리가 완벽하게 도려내어졌다. 빙고에 갇혀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숭고한 기백으로 살아 돌아온 안방마님의 전설 같은 이야기는 하인들 사이에서 경외심을 넘어선 신앙처럼 퍼져나갔고 이제 감히 그 누구도 민 씨의 발소리 하나, 숨소리 하나에도 토를 달지 못할 만큼 그녀의 권위는 저택을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었다. 빼앗겼던 곳간의 열쇠 꾸러미가 다시 그녀의 허리춤에 단단히 채워지는 순간 가문을 파멸로 몰고 갔던 그 잔혹하고도 끔찍했던 첩실의 나는 비로소 완전하고도 영구적인 종식을 고하게 되었다. 기나긴 요양의 시간이 지나고 동상으로 썩어 들어가던 손발의 상처 위로 새살이 돋아나듯 뼛속까지 얼어붙게 만들었던 혹독한 겨울의 칼바람도 어느덧 기세를 잃고 서서히 물러가기 시작했다. 처마 밑에 흉측하게 매달려 있던 고드름이 따스한 햇살에 녹아내리며 맑은 물방울로 변해 마당을 적셨고 굳게 닫혀있던 빙고의 육중한 철문 위로도 봄비가 부드럽게 내리며 끔찍했던 죽음의 냄새를 말끔히 씻어내고 있었다. 절뚝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오랜만에 마루 위로 나선 민 씨는 폐부를 가득 채우는 부드러운 흙내음과 따사로운 훈풍을 온몸으로 맞이하며 자신이 마침내 그 지독했던 얼음 무덤에서 완전히 벗어나 생명의 찬란한 계절로 귀환했음을 벅찬 가슴으로 실감했다. 고통의 흉터는 이마와 손끝에 지워지지 않는 자국으로 영원히 남았지만 그 상흔이야말로 억울함을 이겨내고 가문을 수호해낸 정실 부인의 가장 빛나고도 고결한 훈장으로 그녀의 몸에 자랑스럽게 새겨져 있었다. 마님 저기 뒤뜰에 매화나무를 보시옵소서. 그 모진 눈보라와 매서운 추위를 다 견뎌내고 기어이 저리 곱고 화사한 꽃망울을 터뜨려 싸웁니다. 늙은 유모가 환하게 웃으며 가리킨 곳에는 앙상하고 메말랐던 가지 위로 눈처럼 하얗고 붉은 매화꽃들이 흐드러지게 피어나 매혹적인 향기를 온 저택 민 씨는 그 강인하고도 아름다운 매화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그렇구나. 뼈를 에이는 혹한의 고통을 겪지 않고서는 어찌 저리도 깊고 맑은 향기를 세상에 뿜어낼 수 있겠느냐. 사람의 일생도 저 매화와 같아서
치욕과 시련의 삭풍을 묵묵히 견뎌낸 자만이 가장 찬란하고 흔들림 없는 봄을 맞이할 수 있는 법이다라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녀의 곁으로 다가온 참판이 조심스럽게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무건의 속죄를 전했고, 민 씨는 그 투박한 손길을 굳이 뿌리치지 않은 채 따뜻한 봄햇살 아래 평온하게 흐르는 가문의 새로운 평화를 고요히 만끽하고 있었다. 하늘의 그물은 크고 넓어 엉성해 보일지라도 결코 악인을 놓치는 법이 없으니, 교활한 자작극으로 안방을 탐했던 요부는 영원한 파멸의 늪에 빠지고 억울한 누명을 쓴 채 빙고에 갇혔던 정실 부인은 스스로의 기백으로 살아남아 더욱 견고한 위험을 떨치게 되었다. 부당한 형벌과 지아비의 냉대 속에서도 결코 자존심을 꺾지 않았던 민 씨의 그 서리빨 같은 절개는 욕망의 눈이 멀어 인륜을 저버린 자들의 어리석음을 일깨우는 묵직한 경종이 되어 훗날까지 뼈대 있는 가문의 여인들에게 깊은 귀감으로 전해져 내려갔다. 따스한 훈풍이 저택의 기와지붕을 부드럽게 어루만지고 처마 밑의 제비들이 경쾌하게 지저귀는 가운데 가장 처절하고도 참혹했던 겨울을 이겨낸 민 씨의 삶은 이제 그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하고도 평화로운 만개의 봄날을 묵묵히 걸어가고 있었다.